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문제가 195 문제인데요. 한 두 달치 일을 한 3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각 문제마다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푸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끝까지 한번 같이 봐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또 어느 파트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무엇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문제풀이반을 하고 뭐 기출 문제도 하고 하는데 왜 이 시간을 따로 가졌냐면, 사실 이 순서 문제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 문제 해가지고 제가 깊이 설명하는 거 막상 실전에 가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 특별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정말 좋은 문제들 많이 들여서 이거 가지고 훈련해야 되겠다, 훈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의 빼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아주 그 자료가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나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많이 보실까봐 좀 이따 드릴 거고, 또 저희 카페, 제 카페 있는지 모르시죠? 거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도 올려놓을 거고, 여기 학원 홈페이지에 거기 한국사 학습자료실 거기에다도 답 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보시죠.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시까지로 알고 오셨나요? 10시로 알고 오셨군요. 그래요. 네, 보시죠. 네. 고조선 문제가 1번에서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합쳐져 있는 문제가 있고, 2번처럼 위만조선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순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뭔가 공식들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은 1번 문제에서 기억의 한, 디귿번의 위만,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시대 때 위만이 있는 거죠. 니은번의 연, 그러면 앞으로 빼는 거죠. 그건 단군조선이니까요. 그리고 기억의 왕검성 함락과 니을의 60여 조, 이거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요. 왕검성 함락은 위만조선이 망했다는 거죠. 그 뒤에 바로 있는 것이 바로 한군연설치죠. 그래서 왕검성 함락 다음에 나와야 되는 사건은 뭐예요? 한군연설치인데 그 사이에 뭔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검성 함락이 있으면 그 뒤에 한군연 설치가 있는지를 보는데 이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을번에 60여 조 동그라미, 이것이 한군연 설치와 같은 말인 거죠. 2번 문제로 가보세요. 기억에 왕검성 함락이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쭉 가다 보니까 한군연 설치 있어요, 없어요? 디귿번에 있죠, 한군연 설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알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왕검성 함락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온다? 한군연 설치 또는 60여 조. 그러면 벌써 두 개가 짝지어지게 되면 다른 것들 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위만조선 안에서의 그 과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니을번 별표, 예의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했다. 이거는요, 얘는 진과 한과 요 세 나라 있죠. 예나라, 진나라, 한나라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위만조선이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위만조선이 혼자 이익을 독점하니까 아주 많이 화가 나 있는 나라가 바로 예나라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투항했대요? 한나라, 나랑 같이 팀해 하는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 실어서 예와 한이 한꺼번에 팀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거의 28만여 명 그랬죠. 거기 밑줄. 거기 28에다가 앞에다 일자 쓰게 되면요, 128이죠. 이게 기원전 128년인데요. 기원전 128년 별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낙랑군, 진봉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세우기 전에 위만조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정권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28년 또 이때 있었던 것이 바로 창해군 설치라는 겁니다. 창해군 설치.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은 위만조선 시작과 끝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기원전 128년 외우고 계시고, 그럼 맨 끝에 있는 서파도 매우 중요한데요. 서파도 별표. 한나라가 위만, 너 나한테 복속 당해줘라, 그러면서 위만조선을 자기 걸로 하자고 한나라가 얘기했더니 싫다 그랬죠. 왜 내가 네 거가 되냐. 그러면서 왔던 그 서파라는 사신을 죽였습니다. 이게 기원전 109년인데요. 기원전 109년에 이 사건이 결국
한 무죄의 침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파가 나오면 그 바로 다음 사건이 뭘까요? 왕검성함락이죠. 왕검성함락 바로 다음 사건은 뭘까요? 항구년 설치죠. 그게 아주 연이어서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파, 그 다음에 왕검성함락, 항구년 설치. 다음 문제 보시죠. 고구려 백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1, 2번은 고구려 문제고 3, 4번은 백제 문제고 그렇습니다. 1번에 거기 진대법 있죠. 뒤에 보시면 진대법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대법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게 2세기에 백제 신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으로도 그냥 2세기 하나를 풀면 되긴 하는데 연도 외우겠습니다. 진대법은 194년이에요. 194년. 나중에 고국천왕 떠올라도 되겠지만 사실 숫자가 떠오르는 게 문제를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194년 꼭 기억하시고 그 디귿번에 전염 모용시에 치면 아예 고국원어를 줘버렸는데 여러분 그 고국 원앙과 관련되어서는 두 연도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은 선비족 전염 모용왕이 쳐들어온 건 342년이고 근초광이 올라와서 이 사유를 죽인 이때 빈나가나 살에 맞서 죽은 것이 바로 평양선 전투인데요. 평양선 전투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371년 외우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고국원왕은 한 30년 차이로 두 번 당했는데요. 342년에 모용왕한테 당하고 371년에 근초광한테 당했습니다. 알아두시고 리을번의 영락연호는 391년부터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391년이 영락 몇 년이에요? 영락 1년이죠. 그럼 392년은 영락 2년이죠. 그러니까 영락 몇 년 나오게 되면 390에다가 그걸 더하면 되겠어요. 1년은 빼가지고 그죠? 영락 몇 년은 어떻게 더한다? 390에다가 영락 6년이면 396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평양천도 별표. 평양천도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평양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수왕 초기인데요. 정확하게 오늘 외우겠습니다. 427년이에요. 평양천도, 천도만큼은 외워야지. 427년. 이번 문제예요. 불교 수용과 율령반포 있죠. 사실 불교 수용은 372년이고 불교 수용은 373년이거든요. 거기다 태학 설립도 써보죠. 태학 설립도 373년인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바로 소수리망의 빅3 정책 아닙니까? 다 372, 373 똑같은데 1년 차이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뭘로 외우실래요? 모아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죠? 372로 하든 373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요 세 개가 소수리망 빅3 정책 뭐라고요? 불교, 율령, 태학. 저라면 372를 외울 것 같은데요. 372. 왜냐면 바로 전년도 371년 사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71년 사건이 뭐였었어요?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초광이 고구원왕을 중인 평양선 전투가 371년이기 때문에 1, 2 고구 다음 사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딱 1년 차이지만 그 엄청난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번 다시 나왔잖아요. 평양성 전투 몇 년도예요? 371년.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묶어서 별표. 바로 니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로 1, 2 해가지고 기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성 전투 다음에 소수리망의 모든 업적이 바로 다음 뒤에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의 진대법 몇 년도라고요? 194년이라고요. 그리고 또 니을번에 계로왕을 죽였다라는 게 뭔 뜻이에요? 계로왕을 죽였다는 건 사실 수도를 빼앗았다는 건데 계로왕 입장에선 수도를 빼앗기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왕이 수도를 천도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천도했어요? 웅진천도. 이게 결국 웅진천도와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요. 계로왕 죽었다. 웅진천도했다. 몇 년도겠어요? 사찌오 475년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풀 수 있어야 되고 3번 문제 윤충 동그라미 대하성 동그라미 매우 중요한데요. 이 대하성 공격도 지금 시험에 몇 번 나왔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 누굴 공격한 거예요? 의자왕이 선덕여왕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642년입니다. 이건 외우고 계시는 게 편할 거예요. 대하성 전투는 642년이에요. 니은번에 뭐 사비야 4538 외우고 계시는 거고 디귿번 별표. 디귿번요 종종 나오는데 이거 아예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디귿번의 내용이 뭡니까? 디귿번은 고이왕이 지금 육자평을 지금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260년입니다. 260년. 260년은요, 꼭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고이왕인데요. 이제 고이왕이 육자평을 만든 것도 이때이고, 공복제도를 만든 것도 이때이고, 그래요. 그래서 26 공복인데, 이거 한꺼번에 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육자평과 공복제도가 모두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 때 육자평도 있고, 공복제도도 있고, 그래요. 하나 더 외워두시는데, 우리 공복제도로는 버풍왕의 공복제도 있죠. 버풍왕의 공복도 아예 오이공복 이렇게 외워두세요. 오이공복. 그래서
공복이 두 개가 있어요. 이륙공복이 있고 오이공복이 있고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륙공복이 있고 오이공복이 있고 입에 붙이시라고. 예. 그 다음에 3번에 리을번 보시면요.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했다 그랬는데요. 3만 명. 이 숫자 같은 건 정말 중요하죠. 예. 3 동그라미. 3만 명. 그리고 옆에 그 고구려에 침입했다 그랬죠. 침입했다 해서 침해 동그라미.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구려 침입했다. 이게 바로 평양성 전투예요. 371년이죠. 그죠? 3침 371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사유가 죽었죠.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거기 디귿번에 나제동맹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나제동맹은 위쪽에서 누군가 쌓아오르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삼국이 합쳐진 거죠. 433년 나제동맹도 순서 묻는 문제에선 꼭 나오고요. 칠지도는 외우고 계시죠? 369, 369, 369 그랬죠. 삼국종합의 1번 문제 보시면 기억번 몇 년도라고요? 260, 그죠? 260복이라고 해요. 260복. 그 다음에 니은번에 영락육년이면 몇 년일까요? 390에 6을 합치니까 396년이 됐겠죠? 디귿번 별표. 동옥저정벌은 사실 뭐 세기로는 1세기 우리가 금방 외우고 있는데 1세기 이렇게 외웠지 몇 년인지는 외우진 않았어요. 근데 5의 동그라미 한 50 몇 년이에요. 56년인데 56년 아니어도 되고 그냥 55년 정도 외워도 충분해요. 알았죠? 그냥 50 몇 년. 그죠? 동옥저는 50 몇 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리을번 별표 아주 중요한데요. 예. 이건 아예 외우겠습니다. 오늘 꼭 외워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마라난타 동그라미. 동진에 마라난타가 와서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게 바로 침유왕 때인데 이거는 마라난타 384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그렇게 외워두면 문제 풀기가 좋아요. 예. 마라난타 384 침유왕 384인데 침유왕 때 불교 소용했다. 너무 주기 때문에 마라난타로 나온단 말이에요. 백제 불교 소용은 마라난타가 가져왔다고요. 마라난타 384 한 단어처럼 오늘 꼭 외워두시고 2번 문제 그 기억번이 또 나왔네요. 3만 끝에 침공 그 뭐예요? 371 그죠? 평양성 전투겠죠?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빨리빨리죠. 371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왕 10년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락 10년인데 여기 몇 년이겠어요? 딱 400년이 되겠죠. 그쵸? 그때 5만 명 갔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군사 3만 여기도 3만이 나와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긴 고구려 군사가 3만 명을 이끌고 오히려 백제를 쳐서 한성을 함락시켰대요. 한성 함락시켰으면 누가 죽었을까요? 계로왕이 죽었겠죠. 그럼 어디로 천도할까요? 웅진천도 몇 년도일까요? 475년. 거봐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는 혼인을 청하며 신라왕은 이참 비지의 딸을 보냈다. 아 이건 소지마직간 때고 동성왕 때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도를 외우는 게 편해. 그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한글 단어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왕들 이렇게 체크하고 그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연도 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연도를 빨리빨리 외워버리는 게 마음 편하단 말이에요. 모대 동그라미, 비지 동그라미. 거기 이참 비지라고 그랬는데 자료마다 이월참 비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맞아요. 모대와 비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몇 년도에? 막 사귀었죠? 493년도에. 그죠? 493년도. 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3번 같은 문제가 더 어려운데 이거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세기로 풀어야 되는 건데요. 기억번에 보시면 신라는 고구려를 통하여 전진과 통교했다. 별표. 아 중요한 말이에요. 신라가 어디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대요? 고구려 통하여 동그라미. 왜 고구려를 통했을까요? 고구려가 만만하니까요. 백제 전성기니까요. 항상 전성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통하여 라고 하면 백제 전성기구나. 몇 세기예요? 4세기죠. 만약에 거기 그 자리에 백제를 통하여 그럼 몇 세기가 나올까요? 5세기 돼야 되겠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백제를 통하면 고구려 전성기고 고구려 통하면 백제 전성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은 4세기로 푸는 거예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한강 유역 회복한 건 진흥왕과 성왕의 관계일 테고요. 6세기겠고요. 나제동맹 몇 년도라고요? 433년이니까 5세기가 돼 있고 리을번의 별표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돌궐 동그라미. 여러분 돌궐이란 말이 몇 세기에 나오게요? 돌궐이란 말은 6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8세기 9세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게 6세기 말부터니까 그냥 대충 6세기만 잘라버리고 7세기 8세기 9세기 나오는 게 돌궐이에요. 돌궐 언제 나온다? 7세기 8세기 9세기. 7세기는 왜 나올까요? 고구려랑 친했다. 8세기 9세기 왜 나올까요?
고구려 계승한 국가랑 친했다. 돌궐은 계속 고구려랑 친합니다. 고구려랑 친하다가 고구려 계승 국가랑 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고구려가 나왔으니까 몇 세기로 풀면 되겠어요? 7세기도 7세기 초 정도로 푸시면 좋아요. 거기 중국 세력 동그라미, 중국 세력이 바로 수나라이거든요. 수나라. 지금 이렇게 쭉 해드리는 거를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평양성 천도, 평양천도 몇 년이다? 427년이다. 오늘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외우세요. 평양천도는 427년이고 마라난타 384, 마라난타 384 그랬고요. 디귿번의 별표. 마울령비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마울령비가 몇 년 이후인 건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북창 황만대 북한산비가 5555 그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55년 뒤쪽에 560몇 년이든 570몇 년이든 뭐 나오겠죠. 그쵸? 이 568년인데요. 정확하게 모르면 근처에 있는 다른 걸 가지고 풀어야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568년이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또 나왔네, 기억번. 그죠? 토할 것 같네, 왠지. 그죠? 고국 원앙을 살해한 건 이게 몇 년도예요? 평양성 천도. 평양성 전투 371년이겠고. 니은번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라는 건요. 이게 딱 살수대첩 100년 전인데요. 살수대첩이 몇 년도예요? 612년이고 이 우상국 정벌은 512년이고 그렇습니다. 4세기에 고구려의 왕들이 누가 있어요? 일단은 미원소인데요.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고 보통 관계대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우리 머릿속에 순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미원소광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뭐라고? 미원소광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는 기억번은 원이잖아요. 디귿번에 보니까 영락이니까 광이잖아요. 미음번에 율령반포 그랬으니까 소수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원소광 그 순서대로 또 푸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기억번 관산성 전투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도가 죽였다며요. 명농을. 몇 년도예요? 554년이고 니은번 또 나왔네요.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시킨 건 642년입니다. 예, 의자왕과 선덕여왕의 관계예요. 예, 너희 무슨 사이예요? 응? 육사이죠? 육사이.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의자왕과 선덕여왕 사이는 너희 무슨 사이예요? 육사이예요. 육사이 꼭 외워두시고 7번에 낙랑군을 축출했다. 동그라미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낙랑군을 축출했다는 건 고구려가 밑으로 내려온 건데요. 누구예요? 미천왕인데 이건 313년입니다. 313년. 4세기에도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초반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니은번에 왕위가 처음으로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대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고구려라면 고구려 문제 같은데요. 고구려라면 몇 세기로 풀어야 돼요? 2세기로 풀어야 되죠. 그 다음 부자상속은 누구예요? 부자들은 고국 근초에서 논다면서요. 그래서 고국천왕, 근초고왕, 눌지말입간 세기를 써보세요. 부자상속 세기를. 2세기, 4세기, 5세기 그렇게 가는 거죠. 부자상속은 2, 4, 5 이렇게 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끊고 427년이죠. 근데 뒤쪽에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라는 것은 아예 한강까지 다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건 뒤쪽은 웅진천도 이후의 사건입니다. 확실히 몇 년인지 몰라도 뒷부분은 475년 웅사지요 475년 이후의 사건이 될 거예요. 리을번의 별표. 천리장성을 쌓은 건 언제예요? 고구려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마지막 두 왕 때입니다. 고구려 마지막 두 왕이 누구예요? 영유왕에서 보장왕까지죠. 631년부터 647년까지인데 631년에서 647년까지인데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영유왕에서 보장왕이라는 거. 이걸 맨 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8번 문제에서는 디귿번에 태학 설립. 아까 몇 년도라 그랬어요? 372로 외우든 373으로 외우든 하여튼 소수리망의 업적은 372, 373에 다 있는데 371년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외웠으니까 1, 2, 그 다음에 372년으로 소수리망의 업적을 싹 몰아서 그렇게 외우시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니을번 별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대요. 진흥왕께 은근 어렵습니다. 이 거칠부 국사도요. 이것도 연도를 좀 외워두시면 더 좋은데 이 문제에서 물론 그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칠부 국사는 545년입니다. 밑에 삼국 문제 중에서 가야가 포함된 걸 좀 따로 모아본 건데요. 거기 일단 1번에 디귿번 대가야 정복 언제일까요? 금관가야 정복과 대가야 정복이 딱 30년 차이가 나죠. 금관가야는 532, 대가야는 562 그렇죠. 562년입니다.
기역번의 대하성은 몇 년이라고요? 642년이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리을번의 이제 이거 너무 많다. 그쵸? 이건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 기역의 고구려 살시에서 수양제의 군대를 격파했대요. 어느 왕 때일까요? 영량왕 때죠. 연도로 외우시면 되겠죠? 612년. 예. 우상국 정벌이 100년 전에 있다고 그랬죠? 디귿번에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지정했는데 이게 바로 신라래요. 신라 법흥왕의 공복 제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이공복이에요. 오이공복.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오이공복. 예. 3번 문제에서 평양천도는 427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백제 침략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건 마라난타가 왔다는 건데요. 마라난타 384, 마라난타 384. 또 디귿번에 우상국 정복 612년에 100년 빼면 512년 대가야 562 다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위에 보시면은 4번 문제 거기 디귿번이 또 나왔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중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라는 것은 결국 그거의 여파로 백제는 웅진천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몇 년인지 몰라도 475년 경으로 푸시면 된다고. 그렇죠?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그 하한 그게 나오게 되면 즉 중령에서 남양만 또는 중령에서 아산만이 나오게 되면 웅사지오 웅진천도와 같은 연도로 푸시면은 딱 맞아요. 니을과 미음 묶으면 바로 이게 바로 금강가야 멸망과 대가야 멸망이죠. 각각 언제예요? 532, 562. 네. 532에서 10년 앞으로 가면 522년이 있는데요. 522년은 결혼동맹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 2년으로 끝나는 거 3개 외우시면 되는데 522 10년 지나 532, 30년 지나 562. 522 결혼동맹, 532 금강가야 멸망, 562 대가야 멸망. 그렇죠. 그 기역번에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북한산 순수비 뭐예요? 555년이죠. 상부통일과정 보시죠. 1번에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이 되자 웅진에 있던 의자왕 항복을 했대요. 이건 너무 쉽다 그죠? 660년이겠죠? 백제가 멸망한 거니까요. 니은번 별표 염계수문의 아들 남산이가 항복을 했대요. 남산이가 항복하면 고구려가 항복한 겁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보장왕이 항복했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고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산이가 항복했다 이래도 되는 거죠. 몇 년도일까요? 668년에 남산 항복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디귿번도 별표 아주 중요한 거죠. 소부리주 설치 중요하면 소부리주 설치 뭔가 지금 새로운 주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신라가 사비성을 탈환하고 즉 나당연합군으로 같이 싸웠지만 당나라가 배신을 슬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 지역을 차지하자 거길 다시 찾았다는 거죠. 당나라가 차지하려고 하는 백제 지역을 차지해서 거기다가 뭔가 설치했대요. 이게 되려면 일단은 백제가 멸망을 했어야 돼. 또 기벌포 전투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기 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충 그 구간을 따져본다면 660년부터 676년 사이에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673년입니다. 671년입니다. 671년. 그거 외워두세요. 소부리주 설치는 백제 땅에 신라가 손을 댄 거예요. 당나라 너 손대지 마 라고 한 거예요. 671년이에요. 니을번의 매수성 전투는 아시죠? 675고 기벌포가 676이고 그게 삼국통일이었죠. 이번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했다. 평양성을 함락했다는 말이나 보장왕이 항복했다는 말이나 남산이가 항복했다는 말이나 다 668년이 되는 거죠. 매수성은 675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붙었다 하더라도 사비성 함락이 되면 660년이 되겠죠. 리을번에 백강 동그라미. 백강 전투가 된다는 건 백제 부흥군을 일본 애들이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660년 백제가 멸망을 해야 되잖아요. 3년 있다가 몇 년도예요? 663년이죠. 백강 전투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백촌강 전투라고도 하고 백강구 전투라고도 그래요. 다시 할게요. 백강 전투 거기다 구자 하나 더 붙이는 백강구 전투. 또 백과 강 사이에 촌자를 붙이는 백촌강 전투. 백강, 백강구, 백촌강 다 같이 663년이에요. 3번 문제에서 기역과 니은 두 개 묶어서 별표. 아주 중요한데요.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했다는 게 뭔 뜻일까요? 이게 바로 보장왕이 항복했다는 것이고 남산이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당나라가 거기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68년이에요. 고구려 멸망을 뜻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여기서 지금 한꺼번에 다 외우시라는 거예요. 니은번에 복신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건 뭔 뜻이에요? 이거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건데요. 누가 누구를 왕으로 추대했대요?
복신이가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한 건 왕이 끊기니까 왕을 바로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써보세요. 바로 세웠다 이렇게. 바로 세웠다는 건 몇 년일까요? 66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여풍이 복신을 죽였죠. 예. 고대 문화재 보겠습니다. 1번에 비석이 나오잖아요. 비석이 나오면 제가 결론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비석이 나오면 일단 광개토대왕비보다 빠른 거 없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죠? 예. 그리고 백제께 나온다면 사택지적비가 나오는데 사택지적비 의자왕 건데 그 뭐 삼국시대 거의 끝 무렵입니다. 그거보다 더 뒤쪽에 있는 삼국시대 비석이 없어요. 삼국시대 비석들이 나오게 되면 광개토대왕비가 맨 앞으로 가면 되고 사택지적비가 맨 끝으로 가면 되는데 크게 본다면 고신백이에요. 써보세요. 고신백. 고신백. 딱 하나 예우가 뭐냐면 일단은 비석은요 고구려 비석을 맨 앞으로 넣으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 거를 쭉 가운데다 넣고 그 다음에 백제 거를 마지막으로 넣으면 되는데 백제 거 중에 아주 골치 아픈 게 바로 무령왕릉지석이에요. 거기 2번에 리을번에 무령왕릉지석 있죠? 거기 별표. 요게 그 공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지석만 잘 고민하시면은 딴 것들은 큰 흐름으로 가요. 일단 무령왕릉지석은 무령왕이 죽은 해겠죠. 무령왕이 523년에 죽었어요. 523년에. 다시 1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고신백, 고구려께 제일 먼저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한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체크해보는 거예요. 사택지적비는 백, 광개토대왕릉비 고, 밑에 두 개 신. 그러니까 어쨌거나 니은이 제일 앞이 되는 거예요. 기역이 맨 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리을에서만 고민하면 되는데 디귿, 리을 알잖아요. 그죠? 디귿은 진흥왕 때니까 단양적 성비는 연도 외워야 돼요. 555년 전이겠죠. 그죠? 551년이고 울진봉평비는 이게 어려운데 울진봉평비는 524년이에요. 이걸 왜 외우는 게 좋냐면 밑에 무령왕릉이 523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령왕릉이 같이 만약에 나온다면 울진봉평비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 거 중에서 무령왕릉 지성만 울진봉평비 바로 앞에다 집어넣으면 전체가 다 풀려요. 고신백으로 푸시되 신라 거 안에다가 울진봉평비 바로 앞에 무령왕릉 지석을 넣어라. 무령왕릉 지석은 523이고 울진봉평비는 524년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 기억이 좀 복잡한데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거는 어느 왕인지 우리가 외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신라 하대인데요. 신라 하대는 몇 세기부터예요? 신라 중대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김지정의 반란 78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하대는 8세기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세기를 썼는데 8세기 말보다 앞에 있으면 그 앞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쌍봉사 철감산스탑은 아무리 빨라도 780년 이후입니다. 정확하게는 경문왕 때인데요. 868년이에요. 사실 9세기입니다. 868년 9세기. 이번에 기역번은 9세기고요. 니은 경주 첨성대는 선덕여왕이니까 7세기로 풀면 되겠고 석굴암은 8세기로 풀면 되겠고 무령왕릉지석은 523년이니까 6세기고 그래서 세기로 푸는 문제였어요. 다음 3번 문제예요. 불국사 3층 석탑이 뭐예요? 석가탑이잖아요. 이거는 경덕왕 때부터 경덕왕 때입니다. 이 742년인데요. 742년 이 경덕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세운 거. 요거는 세기로 풀면 되는데요. 이것도 경덕왕으로 풀어도 되고 세기로 풀어도 되고. 근데 나머지 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사실 별로 재미가 없네. 거기 니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세조 때잖아요.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원가섭기 때 충무강 때고. 니을번의 별표 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은 누구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까?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문왕의 작품이죠. 신문왕이 681년에 즉위했는데 바로 다음에 682년에 세운 것이 아버지 은혜 감사하는 걸 초기한 겁니다. 681년에는 흠돌이 때문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했다가 682년에 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을 세우게 된 거예요. 682년이다. 발해 문제 보시죠. 1번에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거기 보시면 일단 니을번 있죠. 건흥이라는 연호는 언제예요? 대흥, 중흥, 건흥. 건흥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아마 마지막 연호일 텐데요. 이게 바로 선왕거입니다. 선왕거. 선왕거는 혼자 구색이기 때문에 선왕을 빨리 찾으면 발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왕보다 더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겠죠. 망한 사람 대인선밖에 없으니까 선왕이 9세기고 대인선은 10세기고 나머지는 다 몇 세기예요? 8세기니까 발의 문제는 9세기 선왕과 10세기 대인선을 빨리 찾고 만약에 없으면 나머지 8세기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다 8세기입니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거기 기역의 장문유가 732년 발의 무왕 때인 건 금방 알겠어요. 근데 니은과 디귿 묶어서 별표.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건 누구예요? 중상동. 문왕이죠. 또 근데 디귿번에 발의 군왕위에서 구강으로 바뀌었다는 건 뭔 뜻이냐면 군왕은요. 조그만 군장국가의 짱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발의 군왕이라고 불린 건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그러니까 처음에 고왕, 즉 대조영은 발의 군왕 정도였는데 당신은 이제 국왕이야. 이렇게 이제 당나라가 말한 건 문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은번도 디귿번도 문왕이잖아요. 쉽습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천도 붙어 있는가 아니면 발의 국왕으로 봉해진 게 나중인가. 발의 국왕으로 봉해졌다는 건 뭔가 군왕에서 국왕으로 힘도 세졌다는 것이고 당나라와의 사이도 좋아진 것 같아요. 문왕을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전기일까요? 후기일까요?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문왕의 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은번 이런 천도들은 상당히 초기에 있었어요. 특별히 상경으로 옮긴 것은 초기입니다. 완전 초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755년에 상경 용천부로 옮겼고요.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닌데 발의 국왕으로 봉해진 건 762년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크게 차이 내서 외우자고요. 천도가 먼저고 발의 국왕으로 봉해진 것은 나중이에요.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9세기 선왕이죠. 그럼 또 누가 하나 찾아볼까요? 바로 밑에 니은번에 야율아복에 의해서 혼란성이 포위되었다. 이게 바로 926년에 거란이 쳐들어와서 대인선이 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10세기잖아요. 그 두 사람을 빨리 뒤쪽으로 보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뒤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중경에서 상경으로 문왕이고 니을번은 누굴까요? 니을번의 별표. 당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처음 통교했대요. 통교는 그 뒤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처음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거죠. 일본에 처음으로 사신 보내고 편지 보내고 처음으로 통교한 건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그래서 니을이 디귿보다는 먼저 가게 되겠죠. 3번에서는요. 니은번이 중요한 말이에요. 니은번 별표.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보세요. 왕의 계보가 대조영의 직계에서 말하자면 대조영의 자손들이 쭉 왕을 하다가 갑자기 누구로 바뀌었대요? 대야발. 이 야발이 누구야? 대야발의 직계로 바뀌게 되었다. 요 대야발의 직계로 바뀌게 되었다. 요 말을 외워야 돼요. 대조영 자손들이다가 대야발의 직계로 바뀌게 되었다. 대야발의 직계. 거기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대야발의 직계라는 말은 이콜 선왕이 즉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9세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선왕이라고 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디귿번에 동경 용원부로 옮겼다. 동경에서 상경으로 간 사람은 성왕이겠지만은 동경으로 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구겠어요? 문왕이겠죠. 문왕. 중상동. 그죠? 중경에서 상경으로 가도 문왕이지만 상경에서 동경으로 가도 문왕이죠. 네. 이런 천도는 상당히 사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삼국 시대에 보시면은 1번에 거란에 의해 멸망했다. 대인선 때네요. 926년이죠. 이 926년을 꼭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바로 다음 년도 927년에 공산전투가 있기 때문에 후삼국 통일과정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926년에 발해 멸망, 927년에 공산전투이죠. 결국에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경애왕이 죽었다는 거죠. 거란이 멸망한 그 다음에 경애왕이 죽었다는 거죠.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했대요. 신라 항복이 순서에서 꼭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신라 항복 몇 년도예요? 935년이죠. 예. 후삼국 재통일이 936년인데 바로 전년도에 신라가 항복을 했죠. 그래서 디귿번에 후삼국 통일이 바로 다음에 936년이죠. 후삼국 통일 동그라미 1, 2천 전투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1, 2천 전투가 또 936년입니다. 왕건은 고구려의 승을 내세워서 국호를 고려라 하고 끊어요. 국호를 고려라 한 건 언제예요?
918년이죠. 그런데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건 다음 해입니다. 개경 정도 한 건 919년이죠. 어떻게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신라항복 935, 발해멸망 926, 후백제 정벌, 이게 1, 2천 전투 마지막 끝난 전투 얘기하는 거예요. 신검을 죽였겠죠. 신검을 죽였겠죠. 936, 고려건국은 918년이죠. 최근 문제고요. 그것도 3번 문제 보시면은 3번에서는 니은번의 별표, 니은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려와 후백제의 군사적 균형이 고려로 기운 것은 무슨 전투래요? 고창 전투래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경혜왕 사례 동그라미, 이거는 발해멸망 다음 해라면서요. 927년입니다. 경애왕 사례가 무슨 전투예요? 공산 전투 즈음인데 927년인데, 그러면 니은번에 고창 전투는 그거 이후겠다. 그렇죠? 몇 년도예요? 930년이에요.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091 다 외웠네. 그렇죠? 927, 930, 936 이렇게 된 거죠. 그 리을번 또 보세요. 경순왕이 고려의 귀부 항복했대잖아. 935이죠. 4번의 기억번 후백제 정벌 936.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벌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번의 경순왕 항복은 935, 디귿번의 발해멸망 926. 계속 보세요. 후삼국 통일과정과 발해멸망이 같이 가고 있죠. 그거 같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여러 가지 사건들 모아놓은 것들 보시면요. 1번에 기억의 별표, 당대 등을 호장으로 계칭했다. 뭔 뜻입니까? 향리제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호족을 향리로 격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어느 왕이겠어요? 성종이죠. 당대등 동그라미. 당대등은 호족을 말하는 거예요. 호장은 상층 향리인데요. 향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대등이 호장으로, 호족이 향리로, 이런 뜻이에요. 성종이죠. 여러분 디귿번이 뭔 말하는 것 같아요?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주기 시작했다. 사성정책, 그 왕씨 주는 거, 딴 사람은 성씨를 안 줬을까요? 여러분이 호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씨를 누가 준다고 하면 받겠어요? 이건 사성정책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족들이 딴 사람 성씨를 뭘 받겠습니까? 이거는 태조 때 사성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니을번은 뭘까요? 사도부 팔목, 오도양계, 이 두 가지가 모두 현종 때죠. 이건 왕으로 푸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기역과 디귿을 잘 구분해 보세요. 기역과 디귿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두 개가 연도가 같아요. 이자겸이 숙청이 됐어요. 디귿번에 군신관계, 외교관계 수용한 거, 이것도 1126년이죠. 일단은 수용을 하고 기역번처럼 죽었겠죠? 죽어서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디귿 다음에 기역이 될 거예요. 니은번의 대화군 건립 별표, 오늘 꼭 외웁니다. 묘청에 나는 1135년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가가지고 궁궐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궁궐입니다. 그죠? 궁궐. 임원역 당에 지은 궁궐, 대화궁 몇 년도예요? 이거는 1129년으로 외우세요. 1128년으로 했던 거 제가 여기서 다 바꿨는데 1129년으로, 대화궁이니까 1129년으로 외워두시고, 삼국사기 몇 년도예요? 1145년이죠. 다 인종 때 있는 사건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내는 겁니다. 3번에 이 3번 문제 별표. 3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좀 빨리 했지만은 요거는 조금 천천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옆에다가 우리 무신정권기의 반란들 쭉 한번 써보세요. 김조승부터 시작해서 김조승, 망전효, 만진, 동최이. 김조승, 망전효, 만진, 동최이. 그러면 이제 요 김조승까지가 반무신란이고, 이 동최이 여기까지가 신분해방 성격의 밀란이죠. 이거 뭐예요?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승려들의 반란, 망이 망소의 난, 전주 관노의 난. 이거는 김삼이 효심의 난입니다. 근데 김씨가 너무 많아서 효심으로 외우는 거고요. 만적의 난, 진주 노비의 난, 동경의 난, 최강수의 난, 이연년의 난 또는 이연년 형제의 난, 이렇게 부르죠. 이거 지금 뭐 연도까지 뭐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뭘 꼭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왕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왕은 여기 만적이가 바로 최충원의 사노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또 이렇게도 외웠어요. 그죠? 최충원에게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다. 그래서 신종 때인데,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는 다 누구겠어요? 명종이죠. 명종. 그리고 사실은 만진동 요 세 개가 바로 신종이에요. 그리고
최강수의 난과 이연년의 난은 고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지. 누가 빠졌어요? 희종이 빠졌잖아요. 희종, 그죠? 희종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희종이 상당히 중요한 항입니다. 희종 때 흥령부 만들어졌죠. 희종 때 교정도감이 만들어졌습니다. 희종 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정도감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난과 뒤에 있는 난 사이에 이때 교정도감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문제처럼 디귿번에 조이총의 반란이 있고 경대승이 집권했고 반란과 집권자가 여기 지금 막 섞여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제일 먼저 이방이가 여기 앞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방이가 제일 먼저 들어갈 텐데 경대승 이방 다음에 누구죠? 정중부죠. 정중부가 한 이쯤 들어가요. 근데 정중부가 자리를 잡은 게 1174년인데 얘네들도 다 1174년이에요. 이 앞에는요 순서 문제 안 나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이제 외우려고 이거 다 쓴 건데요. 망전 그러니까 이방 정중부 다음에 누구죠? 경대승.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최충원. 그 세 사람 경대승, 이민, 최충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으면 돼. 여기 누구예요? 경대승. 여기는 이민. 그리고 여기 최충원. 그러고 나니까 만적의 난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응? 최충원. 이거 꼭 외우세요. 요거 외우는 게 지금 포인트야. 이게. 그 다음에 뭐 최우는요. 최우는 아마 고종 때쯤 가니까 여기쯤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최우는. 예. 최우는 사실 한 요쯤 되거든요. 최우. 예, 왜냐하면 최광수의 난은 몽골 쳐들어오기 전이고 그 이연년의 난은 몽골 쳐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최후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3번 문제에 디귿번의 조이총의 반란과 경대승 집권, 조이총의 반란과 경대승 집권 뭐가 먼저예요? 조이총의 반란이 되는 거죠.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미음번에 교정도감의 설치는 어느 왕 때라고요? 희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최이 그 바로 앞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종 때 흥령부라는 최시정권의 권력 구조도 생기고 요때 교정도감도 생기게 된 거예요. 반란과 집권자를 같이 외워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가 또 외워야 될 연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위화도 해군은 외우고 계시죠? 1388이고 끝에 리을번의 과전법은 1391년인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니은과 디귿이에요. 두 개 묶어보세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것도 1392년이고 공양왕을 폐위시킨 것도 1392년이에요. 공양왕 폐위가 뭔 뜻이에요? 고려가 멸망한 거죠. 조선이 건국이 된 거죠. 조선 건국 전에 온건 신진사대부 중에 대표였던 정몽주를 먼저 죽인 거죠. 그래서 같은 연도이지만 니은이 먼저이고 디귿이 나중이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 한다면 4월과 7월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조선 건국 이전에 정몽주가 먼저 죽었다는 건 알아야 돼요. 5번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니은과 니을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니은에 최언이, 최지몽 동그라미. 최언이는 3최 중에 한 명인데 누구 따라간 사람이에요? 왕건이죠. 그래서 최언위뿐만이 아니라 육두품 출신 최지몽도 태조를 도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언위, 최지몽은 태조 문제를 푸시라고. 근데 밑에 최승로 동그라미 똑같은 육두품 출신이지만 언제를 풀어요? 성종으로 푸는 거죠. 예. 시무 28조는요. 28, 9, 982년인데요. 예. 저는 28, 9 이렇게 외우거든요. 거꾸로. 예. 저 혼자만 그래요. 예. 982년. 곧 기역반의 유교사상의 보수화는 어느 시대일까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초중 무언말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보수화는 고려 중기로 푸시면 되는 거고, 니은번은 태조 때니까 초기인 것이고, 디귿번 성리학이 들어왔다니까 원간섭기로 풀면 되고, 니을번도 초기인데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잘 구분하자는 거예요. 최언이가 먼저고 최승로가 나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도 초중무언말로 푸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6번에다가 초중무언말 옆에다 써보세요. 고려 문제는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같은 게 있으면 고거에서 세밀하게 또 가면 되는 거죠.
볼까요? 선종을 중심에 두고 교종의 화엄 사상을 흡수했대요. 선종을 중심에 두고 흡수를 했대. 누구겠어요? 진울입니다. 진울. 무신정권이죠. 새로이 중국에서 들어온 임재종 동그라미, 뽀우, 공민왕 때니까, 보우, 공민왕 때니까 말기잖아요. 말. 재관과 의통, 고려 초기 광종 때니까요. 초기잖아요.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대. 의천이니까 고려 중기잖아요. 미음번에 몽골이 먼저 쳐들어왔대요. 제주대장경. 당연히 무신정권기 후반이겠죠. 그러니까 무신정권이 두 개가 있네요. 기역과 미음 중에서. 기역의 누구라고요? 진울. 진울은 몽골 못 봤어요. 몽골 전이에요. 그래서 진울 다음에 미음에 몽골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다음이 미음 되는 거죠. 그렇게 푸는 것이고 7번 문제에서는요. 기역과 니은의 관계를 또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유불일치설은 누구예요? 해심이고 니은번의 도노점수는 진울이니까 스승이잖아요. 니은이 기역의 스승이죠. 그래서 같은 무신정권이어도 니은이 먼저 가면 되는 거죠. 디귿은 뭐 화음이 갑자기 신라 거기 나오냐? 그건 좀 웃기고요. 니을번의 끝에 국청사는 누가 창건한 거예요? 국청사 천태종은 다 의천이니까 이거는 중기니까 이게 먼저 가야 되겠죠. 예. 8번 문제에서 칠제에 무학제를 두었대요. 아직까지 칠제면 어느 왕이에요? 예종 때죠. 그렇죠? 무학제를 폐지했다라고 하면 인종이 되겠고요. 니은번 보세요. 교정도감 설치했다. 언제라고요? 요때예요. 요때. 알았죠? 요 그림을 자꾸 생각해야 되네. 희종. 교정도감이 요때예요. 동최 요 사이. 동최 요 사이. 도평의사사 건의로 묵가 설치했대요. 별평. 이게 뭐냐 싶겠죠. 묵가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지만은 고려의 마지막 왕 때 그때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평의사사 건의로 묵가를 설치했다. 도평의사사 원관섭기 그럴 것이 아니라 도평의사사는 조선까지 계속 갔잖아요. 고려 말에도 당연히 있죠. 묵가를 설치한 건 고려의 마지막 왕 누굴까요? 공량왕입니다. 1390년이에요. 1390년 공량왕. 1번에 경정전식과에서 무관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행했다 그랬는데 경정전식과는 전식과의 마지막 문종 때가 되겠죠. 그렇게 푸는 것이고 9번 문제에서는요. 9번 문제에서 같은 왕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와 뭐가 같은 왕거인지. 기역은 우왕, 니은은 고종이죠. 고종. 그죠? 그리고 디귿은 이게 우왕이고 정치도감은 충무강이고 신돈의 집권은 공민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왕으로 풀면 되는데 기역과 디귿이 우왕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왕권은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화통도감은 1377이고 위화도해군은 88이고 그죠? 10번에 호문무 권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호문무 권신 순서 문제.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호문무 권신이 뭐가 있는지. 한 글자씩 써보는 거예요. 기억번에 성주 장군이면 호, 의종을 폐했대 무, 그리고 중소문화성과 중초원의 재상이 된 건 문, 리을번에 향예자재 중소지주층이고 성리학을 학문으로 삼았대 신, 원과의 관계 권. 그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중요한 것은 니은과 니을을 잘 구분하는 건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보세요. 니은, 성균관부흥 누굴까요? 공민왕입니다. 니을에 쌍성총관부 무력으로 수복 누굴까요? 공민왕이죠. 어쩌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공민왕 때 국립대학의 이름은 뭐예요? 당연히 성균관이었겠죠. 충렬왕 때부터 성균관이었으니까. 근데 공민왕이 초기에 국자감으로 다시 바꿔 이래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공민왕 초기에는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성균관으로 할까 이래가 다시 바꾼 다음에 그때부터 이색에게 그 큰 권한을 주면서 후반기에 공민왕이 성균관을 키웠어요. 반면에 쌍성총관부 무력으로 수복한 건 초기의 사건입니다. 공민왕이 1351년에 즉위했는데 쌍성총관부 무력으로 수복한 건 1356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도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니을이 니은보다 먼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왜 재밌는 문제냐면 저 혼자 재밌죠 지금. 근데 니은번에 그 성균관 있죠.
성균관.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없앤 연도가 쌍송총관부 무력으로 수복한 그 연도거든요. 1356년에 성균관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 이름을. 그러다 나중에 1362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환원하고 그 다음에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도가 딱 맞아가지고 출제자도 낸 것 같아요. 알아두세요. 쌍송총관부가 먼저고 성균관 부흥이 나중이다. 12번. 거기다가 초중무원말 한번 옆에 써보세요. 그것도. 상정구급님은 1, 2, 3, 4 그죠? 무신정권이죠. 이련의 상북유사는 충렬왕 때 1281년이니까 원 그죠? 김부식의 상북사기는 1145년 중. 의천 교장도감도 교장을 편찬했다. 요거 뭐 11세기 말인데요. 중이죠. 그럼 이제 중이 두 개네. 그럼 디귿과 리을 중에서 의천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숙종 때 주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리을이 먼저고 그렇게 되는 거죠. 13번에는요. 13번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13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미음번에 원종의 개경환도 별표. 이게 시대 구분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개경환도 전이 무신정권기고 그 이유가 원가습기잖아요. 딱 봤는데 기억니은 디귿리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무신정권 원가습기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종의 개경환도를 가운데다 놓고 앞뒤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신정권께 뭐가 있어요? 니은의 상정구급예문과 박서의 귀중전투 그걸 갖다가 미음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삼국유사와 만권당은 원간섭기니까 뒤쪽으로 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대 구분하는 사건들을 잘 알아두세요. 초기 중기 넘어가는 건 강감찬의 귀대첩이고 중기 무신집권기 넘어가는 건 당연히 무신정변이고 무신정변에서 원간섭기 넘어가는 건 바로 여기 나오는 개경환도이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서 고려말 공민왕이 즉위하면 말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푸는 거예요. 14번은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대외관계에서 1번 보시면 1번에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니은의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대요. 이게 말 그대로 귀대첩인데 몇 년도예요? 이게 초기 중기 나누는 기준이라면서요. 1019년 현종 때고요. 디귿번에 송이 건국을 하자 고려가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맺었대요. 친송정책 언제로 풀어야 돼요? 광종으로 풀어야 돼요. 친송은 광종 때예요. 이번 문제에서는요. 그 미음번에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 보시면 별무반 창설이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과 색깔이 많이 다르죠. 대충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거여몽 홍해로 가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은 대충 보아도 거란과 관련된 것이고 미음도 거란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리을을 맨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풀면 되는 거죠. 사실 리을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여기 같이 들어가기에는. 그 중에서 강감찬의 귀대첩은 몇 차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란 침입, 몽골 침입과 같은 것들은 몇 차 이렇게 써놓고 풀어야 된다고요. 강감찬의 귀대첩은 3차고 강동육주는 1차고 강조정변은 2차고 그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천리장성 쌓았잖아요. 왕도 한번 써보시면 기역번은 현종이고 니은은 성종이고 디귿번은 목종이고 성목현 다음 왕이 누구예요? 덕종이고 그 다음이 정종이고 덕정 때 쌓은 게 미음의 천리장성 축조죠. 천리장성은 1033년에서 1044년 1033에서 1044까지인데 그게 바로 덕정이에요. 덕종에서 정종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3차 침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3번 여기서 어려운 것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일단 기역은 몇 차예요? 3차죠. 디귿은 1차잖아요. 그거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니은 보세요. 현종이 친주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었대요. 2차입니다. 별표. 현종이 친주하는 게 뭐예요? 거란에 가서 국무회의에서 마치 장관의 입장으로 거기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리을번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입했다는 건 들어왔다는 거죠. 일단은 리을처럼 2차 침입이 와서 니은의 현종의 친조를 조건으로 물러갔기 때문에 같은 2차이지만 리을이 먼저고 니은이 나중이고 그런 거죠. 4번 문제 같은 것은 제일 간단한 문제입니다. 윤관 동그라미 무슨 족?
여진족 관련된 거고, 서희소손용 동그라미 거란족 관련된 거고, 디귿번에 첫 줄에 끝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아마도 강화천도한 것 같은데요, 몽골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거여몽 순으로 푸는 문제예요. 5번 문제도 5번 문제 한번 기억부터 15번까지 그 옆에다가 거여몽 홍해를 빨리 써보세요. 홍건적과 왜구는 같이 안 나올 거예요. 시기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건적과 왜구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기억번 거란, 니은번 몽골, 디귿번 여진, 리을번 거란, 미음 몽골, 비읍 거란, 시옷 홍건적. 홍건적을 맨 끝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옷이 맨 끝이겠고 거란이 3개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기억, 리을, 비읍이 맨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광군 만든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건 아예 쳐들어오기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기억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리을이 3차고 비읍이, 그죠? 비읍이 1차니까 기억, 비읍, 리을 이렇게 해서 거란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을 넣고 몽골 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 문제에서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건데요. 니은번에 압록강, 두만강, 이남 개발을 위한 3인정책 실시 및 토착민에 대한 토관제도 어느 왕이에요? 세종이잖아요. 이것만 뒤로 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여몽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고요. 7번에 기억번 별표. 이거 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건이 몇 년도인지. 잘 봐요. 개경은 기업이 이미 쇠하여 궁궐이 다 불타 남은 것이 없으나 서경은 왕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상께서 그것을 옮기시어 수도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궁궐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네. 주상께서 그것을 옮기시어 수도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옮기자고 해서 좋아 그래가지고 가서 대화궁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그것도 안 지은 거예요. 첫 줄에 궁궐이 다 불타 없어진 게 언제예요? 이자겸의 난 때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몰라도 1126년 이후예요. 또 아까 대화궁이 몇 년도라고 그랬어? 112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 말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기억번은 1126년부터 대화궁이 설립된 1129년 사이에 한 말일 거예요. 니은번은 언제 한 말일까요? 개경으로 한도하고자 하노라 1270년에 했었고, 요동을 정벌하는 건 4가지 때문에 불가하다. 사불가론. 하고 돌아온 게 뭐예요? 유아도 해군 1388이겠고, 나오는 게 계속 나오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국호를 고려이다. 이렇게 외교담판한 건 서해 외교담판인데, 이건 광종 때인데 이것도 뭐 외워두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99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의 건국발전도 볼게요. 1번에 왕위 계승의 진통으로 2차례 왕자의 난이 일어났대요. 1차, 2차 써볼까요? 1차는 언제예요? 1398년 태조 때고, 2차는 1400년 정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가지예요. 1398년과 1400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니은번에 경국대전, 동국통감 등의 서책이 편찬이 완료됐대요. 완료 동그라미. 완료되면 성종으로 풀어야 돼요. 공법은 세종이겠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조선 초기는 왕 써놓고 풀면 좋다는 거예요. 15세기에 다 15세기인데 뭘 풀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문제는 왕 쓰자 이거예요. 계유정난 동그라미. 계유정난은 1453년이긴 한데 왕이 아직은 되지 못했을 때죠. 수양대군 시절에 단종 때입니다. 단종 때. 그러나 대충 세조로 풀어도 사실 문제는 풀리긴 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니은번이에요. 니은번의 별표. 니은번에 왕 써보세요. 그리고 니을번도 왕 써보세요.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는 2명이잖아요. 태종 또는 세조잖아요. 근데 니은번에 도평의사사 폐지 의정부 설치 언제예요? 태종이잖아요. 보세요. 어렵죠? 그런데요.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던 해가 1400년인데 태종이 1400년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1400년에 결국 그러니까 누가 왕위를 뺏긴 거예요? 정종이 왕위를 뺏기고 태종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정부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설치했다는 것을 같은 해니까 정종이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종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정종이 물러나고 태종이 그걸 완성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정부 설치가 태종의 첫 번째 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타종의 일들은 다 뒤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 중에서는 반드시 리을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